관련 성격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저 두 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법인 예율의 김은하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이준호 대리입니다. 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이준호 대리님께서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주로 상담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론 대부분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임대인분들도 있고 임차인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은 임대인분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진행된 사건이에요. 이분이 상가에서 이제 상가를 임대해 주셨는데, 그 임차인분이 이제 계약과는 다르게 1년 넘도록 한 번밖에 이제 월 차임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주지를 않아서 1년 넘어서 이제 임대인분께서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통보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또 거짓말로 나는 현금으로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했던 사건이었고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의무가 있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미리 월차임이 둘 사이에서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차임을 지급했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다툼이 됐잖아요. 민변님께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건을 풀어가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정말 차임을 그때 제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단 우리는 임차인이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차인 본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아서 임차인의 진술에 신빙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특히 처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약정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다툼의 대상이 됐던 분 말고도 상가건물 내에서 여러 상가 임차인분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실제 그 계약서에 보면 차임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한다라고 특약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차임을 지급받았던 케이스를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도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들은 모두 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임을 받고 있는데, 유달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경우에만 현금을 통해서 차임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고, 결국엔 계약 해지를 인정해서 우리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진행한 사건에서 쟁점은 실제로 이제 줬는지 안 줬는지가 쟁점이 되었겠지만,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이제 3기 이상의 그 월차임을 연체를 하게 되면 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상담 전화가 들어올 때 그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3기의 연체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3기라는 말이 사실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3달치 또는 약정한 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3달치 차임이면 얼마가 되죠? 150만 원이죠. 그래서 총 합계 15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총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첫 번째 달에 50만 원을 안 줬고 두 번째 달은 줘요. 다시 또 세 번째 달에 50만 원을 안 줘요. 그럼 또 다시 줘요. 네. 또 여섯 번째 달에 또 안 줘요. 그리고 또 이후에 줘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연속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합계 총 150만 원의 차임이 연체가 된 거기 때문에 무효 계약을 해줘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달에 40만 원, 두 번째 달에 30만 원, 세 번째 달에 50만 원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150만 원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세 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라는 건 그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타임이 3번을 합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3기라는 거.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2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국에는 그 지급하기란 금액 곱하기 3을 총 연체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달치 차임 그 액수만큼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되게 다툼이 많고요. 되게 많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특별히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단지 그냥 임대차 이렇게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거랑은 달리 그게 삶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을 토대로 뭐 영업망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가 많이 맺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좀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상담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임대인 입장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든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임차인 쪽으로 많이 좀 보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든 좀 조언이라도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문제 해결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네요. 저희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